음에 이거 좀 이게 너무 길어졌네 앞에가. 좀 강의하구나. 그쵸? 그러면 명랑인가? 명량이 아니고 노량인가? 노량 죽음의 바다. 자, 이 극상의 저 영화를 보고 한번 몇 가지 좀 가닥을 한번 잡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역사적인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기 어떻게 해요? 원래 저기 백의종군 하기 전에는 다 이순신 장군이 다음 왕으로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다음 두 번째 저기 장자가 그 다음 2대 왕이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여기 극상에 나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을 갈 때 어떻게 돼요? 거기 조정 왕 저기 어떻게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저기 암수를 꾸며요. 자, 자 지금 이제 백의종군하고 이제 나갔으니 저기 어떻게 조정과 왕실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이게 복받쳐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조정 대신들도.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이 나중에 다음에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해요? 저기 이순신인 거를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아예 그 저기 다음 왕까지 그 장자가 다음 왕을 이을 거 아니야. 그걸 끊기 위한 작업을 해요. 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장자를 갖다가 어떻게 암살 시도를 해요. 암살해 죽여요. 이 극상에 좀 나오는데 극상에서는 이거를 이게 저기 잘 이거를 갖다가 아마 사설만 보고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원래 내용은 이래요. 자, 조정 대신들하고 저기 왕실에서 어떻게 이순신 이가 세우는 왕조를 막아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순신은 지금 고문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3년 이상을 살기가 힘들어. 3년 살아도 3년을 넘겨도 5년 이상은 넘기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 당시에. 고문 기술자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어떻게 이순신장군은 왕이 되기 힘들다. 죽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장남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그 안에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바로 물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장자를 어떻게 암살 작업을 해요. 근데 암살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뻔하잖아. 저기 이제 조선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뒤에서 어떻게 암살했다는 거 뻔하잖아. 그죠? 죽였으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작을 좀 걸어요. 어떻게 되냐? 일본 군들이 어떻게 암살한 것처럼 그걸 갖다가 꾸며요. 조정 대신들이. 자, 어떻게 꾸미냐? 자, 이게 전쟁 중이니까 일본 포로 애들이 겁나게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본 포로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좀 껄렁껄렁한 애들 몇 명 이렇게 꼬들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딜을 걸어요. 조정 대신 이쪽에서 어떻게 걸냐? 얘네들 갖다 이용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 관직도 주겠다. 돈도 많이 주고 땅도 주고 뭐 하겠다. 근데 누구만 죽여라 하고 딱 하고 암살 그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 포로들한테. 일본군 포로들한테 이제 조정해서. 그래 어떻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누가 있으니 걔를 다 죽여라. 거기 있는 집안 사람들 다 죽여라. 그 집안 사람들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떻게 그 친가야 이제. 이순신 친가에 어떻게 이제 장남이 있었죠 그 당시에. 아니 장남은 저기 전쟁 안 나갔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씨는 남겨줘. 씨는 남겨주죠. 이게 장남이나 이게 씨는 남겨줘. 그 당시에 장남 어떻게 해요? 씨는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장남은 그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진짜. 그게 이제 아산 쪽에 여기 급상에 나오는데 아산 쪽에 어떻게 해요? 거기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안전한 지역이고 외군들이 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올 수가 없는 지역.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왜군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이순신 친가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륙을 타네요. 장남뿐만 아니라 친가 사람들이 다 도륙을 타네요. 실제로.
누가 시켜서요? 누가 주게요? 일본 왜군 포로들이. 배우는 누구예요? 조정 대신. 조선의 조정 대신들이. 자, 왜 이유냐? 일본 애들이 죽여서 해야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네들한테 해코지를 안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잔대가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자, 어떻게 하냐? 나중에 얘네들 갖다 극상에는 약간 그게 표면적인 것만 좀 잠깐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얘네들 일본군 포로 애들을 거기서 암살을 다 죽여. 이순신 장군 본가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친가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 딱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퇴로를 어디로 가겠죠? 퇴로 쪽에다가 어떻게 매복을 시켜요? 누가 시켰을까요? 매복을 누구 시킬까요? 조선군이 시켰을까요? 아니요, 조선군은 안 시켜요. 명나라의 그 육군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복을 시켜요. 다 조정하고 이제 명나라 군대하고 이제 짰어. 그래서 명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의 본가 사람들 싹 죽이는 그 일본 그 외나라 포로들이 어떻게 퇴로하는 거기서 길목에서 어떻게 해요? 딱 지켜다가 얘네들 다 잡아내요. 체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수군 도독으로 이제 적을 해요. 극상인에 보면 같이 나오던데요. 자, 그 전에 대가리를 다 잘라줘요. 극상에는 대가리를 갖다가 직접 죽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다 쳐버리죠. 얘네들이 입을 열면 이순신 장군한테 사실 누가 사주했었다고 하면 그 조정 대신인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키니까 아니까 하니까 어떻게 저걸 해. 그래 어떻게 해요? 얘네들 목을 쳐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조정 대신 애들이 조정 대신들이 잔대가리 굴린 걸 딱 한눈에 그 눈치를 채요. 그래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백의 종군을 하면서 이제 이 증오와 분노가 이제 그게 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권율 장군하고 백의종군 그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왕이 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행주산성으로 다 막아내고 이순신 장군 12째로 막아내고 나중에 이제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 나는 얼마 못 산다고 지금 내 몸은 내가 안다고 내가 고문을 받아서 내가 얼마 못 산다고 다음 왕은 나는 안 되고 어떻게 권율 장군 당신이 하시오 하고 그냥 단 둘이만 해요. 다른 그 주변 측근이나 그 장훈씨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 그게 보고가 들어와. 다 보고가 들어와. 그게. 픽션이에요. 나중에 이 얘기하면 권율 장군이 어떻게 또 암살에 당할 수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게 나중에 단둘이 이렇게 딱 독대를 해서 만나요. 나는 오래 못 사니까 권율 장군 당신이 그 다음에 그 왕이 되라고 그 왕에 나는 얼마 안에 못 죽을 거니까. 그래서 권율 장군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얘기해요. 왜? 그게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해요? 조정 대신들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만 단둘이만 약속을 해요.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 단둘이만 딱 그걸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의병대나 다른 휘하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권율 장군도 그렇고요. 자기가 그 뼛속같이 믿는 측근들한테도 어떻게 일체 얘기를 하냐. 이순신 장군이 딱 해. 이거는 누설되면 안 되니 일체 그 누구도 알면 안 돼. 이 하늘 아래에서 이 사실은 권율 장군 당신과 나 이순신 둘만 알아야 한다고. 그 누구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도 얘기를 안 한다. 이순신이니까 권율 장군도 알았다고 그걸 지켜요. 자, 이 상태를 보면 어떻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 때 어떻게 해요? 몸을 사리지 않고 거의 자살과 같은 행동을 거침없이 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왜 그랬는지를 갖다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자,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내가 왕이 안 되고 권율 장군이 왕이 돼야 하니까 자, 나중에 이 조선이란 나라를 엎어버려야 돼.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그 새로운 나라는 내가 아니고 권율 장군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권율 장군이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걸림돌이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권율 장군의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권율 장군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걸림돌 때 살아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그 왜군을 쫓아내는 그 전쟁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떻게 거의 자살에 가깝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주변에 있던 저기 휘하 장수들도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막 몸을 막 들고 갑옷을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래요. 사서에 보면 옆구리에 총탄이 맞았다.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들이 입을 정도의 갑옷이면 이게 어떻게 왜군의 조총에 안 뚫려요. 자, 장군급들이 입는 옷들은 어떻게 해요? 왜군들 조총에 어떻게 뚫리질 않아요. 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에 조총이 뚫려봐.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갑옷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좀 약간 이게 굉장히 좀 두껍게 이게 두껍게 만들어요. 평소보다. 예전에는 갑옷은 어떻게 그냥 이게 칼이나 저기 이게 활이 왔을 때 이렇게 뚫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면 돼. 왜 너무 무거우면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활이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군들은 어떻게 이게 몸이 너무 거친 상태에 활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요. 너무 두껍게 만들면 이게 몸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활은 안 뚫리는데 조총이 뚫렸어요, 예전에. 초기에 이게 저기 왔는데 조총으로 해서 어떻게 장군들이 어떻게 입던 옷이 뚫려요. 근거리에서 쏘면 어떻게 뚫려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장군들 갑옷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요. 그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 최후 장군도 그거 빠졌대죠. 저거 있잖아, 이 양반도. 그래야. 이게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왜? 근거리에서도 조총이 관통을 할 수 없게끔 그걸 개량을 해요. 조선 장군들이 입는 갑옷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선 이순신 장군이 입은 옷은 당연히 상급 중에 상급이죠. 절대로 어떻게 일본의 조총에 의해서 어떻게 뚫리지 않아요. 방탄이었어요, 갑옷이. 다리까지 싹 이걸 갖다가 저걸 했으니까. 뭐 사서에 보면 옆구리 해가지고 이쪽은 이게 삐어가지고 이쪽으로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 정통을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갑옷을 제껴요. 갑옷을 전장터에서 막 바로 근접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근접전에서 어떻게 해요? 갑옷을 벗어요. 이게 아마 기록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갑옷을 벗어가지고 마저 죽었다고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 이게 학자들이 보니까 역사학자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바로 앞에서 조총 있고 한데 거기서 왜 이순신 장관 미쳤다고 왜 갑옷을 벗고 지랄이냐. 이거는 이거 잘못 기록된 거다. 후대 그래도 이거 아마 고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갑옷을 벗어 제껴요. 왜 죽으려고 자살 일종의 어떻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죽으려고 자살한 게 권율 장군 때문에, 권율 장군의 뭐, 앞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해서 어떻게 그걸 한 거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뭐가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어떻게 끈이 좀 이렇게 놓아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자기의 이제 그 본가 사람들이 다 이제 도륙을 당해요. 그 장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좀 약간 그 삶의 끈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식까지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냐 해서 어차피 이제 이 전쟁은 다 끝났다. 이제 그냥 나는 죽을란다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거의 어떻게 자살을 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되게 확실히 이제 이번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딱 판단하는 그 마지막 전쟁 어떻게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 게 뭐냐? 갑옷을 막 제껴 이제. 바로 눈앞에서 막 저기 이제 왜군들이 있는데 어때요? 거기서 어떻게 갑옷을 제껴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제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탕 쏘니까 어떻게 한 방이 아니라 몇 방을 맞고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근거리에서. 그래 그 시야에 있는 경호하는 분의 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 갑옷을 제끼니까 근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면서 막 하면서 이게 나를 말리지 말면서 옷을 벗어요. 그리고 어떻게 때는 이때다고 그때 일본군 애들 조총을 몇 방 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통해서 어떻게 그때 죽어요. 이게 좀 그 내용이 좀 그래요. 그 역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북을 직접 물리면서 어떻게 해요? 전장에 앞으로 나가고 갑옷을 벗었다고 이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국민학교 때 어떻게 이순신이 갑옷까지 벗으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사이지 않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전사를 하셨다 하고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역사가 좀 그때그때 틀려. 역사 내용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 배웠을 때는. 갑옷을 벗어가지고 막 벗었다. 근데 왜 갑옷을 왜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근데 이게 미스테리라고 이제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왜 이순신 장군께서 어떻게 갑옷을 벗었는지 그걸 미스테리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제가 한 저기 중고등학교 되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일부러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설 같은 게 이제 막 돌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살을 다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그럼 권율 장군 이 양반은 그러면 저기 왕이 못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권율 장군은 차마 못 잡아들여요. 왜? 한 번 백의중군으로 이게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율 장군도 다 단도리를 딱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들일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백의장군 때 그 고문을 받을 때, 자, 그거를 저희 눈치를 안 채고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전쟁이 끝나면 이제 구사토팽으로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죽일 거라고 권율 장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율 장군은 그걸 다 이미 단도리를 다 해놓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 부흥을 안 나요? 부흥을 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권율 장군이 전주성에서 안 나와요. 왜? 이미 권율 장군도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엎을 거를 알고 있고 저희 조정 대신 왕실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전주성 밖을 나갈 리가 없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전주성 밖으로 안 나가요. 나중에 전주성 이제 행주상상 있다가 전주성으로 들어가 나중에. 원래 전주성 성주 그쪽에 있었으니까. 전주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어떻게 나중에 의병대나 저기 상을 줄 테니 오라고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권율 장군은 어떻게 해요? 나 가면 나 죽일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율 장군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요. 뭐라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상을 많이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 그 핑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안 가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이제 민병대 대장들은 많이 가요. 근데 차마 그 당시에 권율 장군 어떻게 민병대 대장들을 갖다 다 죽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면 권율 장군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민병대 대장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모를 나라를 엎어야 하는데 엎어야 할 주역들이 다 지금 죽었어. 그래서 권율 장군이 어떻게 이도저도 못한 상황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낙향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조정 대신 어차피 난 역마 같은 거 이제 그것도 안 되니 그냥 낙향하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낙향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암살자들을 보내 조정에서. 그래도 이게 뒤끝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알고 아사차들을 다 어떻게 죽여버려. 권율 장군이. 보낼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요. 이게 참 창피한 역사지만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원래 권율 장군도 어떻게 이게 딱 하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민병대 대장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미 다른 지역 민병대 대장들하고 다 이게 다 어떻게 약속이 다 돼 있어서 왜군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조금 전열을 정비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한양으로 어떻게 군대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선을 엎어버리기로 다 돼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렸죠. 그걸 할 줄 미리 알고 어떻게 해요? 조정 대신들 선수를 쳤어.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에 차마 권율 장군도 민병대 대장을 다 죽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럼 여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상을 준다는데 저기 여기를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역모를 꾀한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다 가요, 일부러. 자, 우리 역모 안 한다는 거를 스스로 어떻게 이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가요. 그냥 상이나 받고 한번 오냐. 설마 죽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 역모에 가담한 민병대 대장들 다 죽여요. 조선에 있는 민병대 대장을 다 죽인 게 아니라 역모에 가담한 민병대 대장들 다 죽여요. 민병대 대장이면 보통 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는 보통 적게는 몇백 명이고, 지금은 딱 한 중대하고 대대병력 정도, 중대병력 정도? 중대나 대대병력 정도 되면 병력을 데리고 있는 최고 수장은 어떻게 민병대 대장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역모, 그러면 저기 다른 애들은 그 당시에 이게 전라도 충청도 쪽에 있는 민병대 대장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좀 얘기지만 그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역모에 다 가담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얘네들부터 부르면 얘네들 의심하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모에 가담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뻔하죠. 역모에 가담하는 않은 지역에 민병대 대장들이 있어. 이게 북쪽이죠.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어떻게 해요? 북쪽 지역에 있는 민병대 대장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역모에 가담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민병대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지역,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민병대 대장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같이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하고 같이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전라남도 쪽은 어떻게, 나주 쪽은 아예 그냥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그냥 중립을 했기 때문에 가담 자체가 안 했었고, 경상남북도는 그 당시 일본한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민병대 대장이 역무에 가담 자체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부르자 민병대장은 북쪽 지역에 있는 역무에 가담하지 않는 민병대 대장들부터 순차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상을 주는 거야. 상을 주니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전라도 쪽 전라도 쪽 얘네들 마지막에 부른 거야. 대부분 전라북도 쪽이 이제 민병대 대장들이 다 역무에 가담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전라북도 쪽을 하니까 얘네들이 다른 민병대 대장도 주니까 우리도 주겠구나 갔는데 그때 전라북도 춘천쪽 쪽 이쪽에 있는 애들 갖다가 한 번에 불려 들어가지고 싹 목을 싹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민병대 대장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모가 어떻게 해요? 역모 주역들이 다 죽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나라를 못 엎어요. 조정 그 늙은이들이 눈치가 빨라. 원래 늙은 여우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눈치가 빨라. 자, 얘네들 어떻게 해? 얘네들이 군대를 움직여서 한양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민병대 대장들 싹 죽여버려. 그 당시에.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게 나라를 엎는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이 어떻게 이게 다 이게 숲으로 돌아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는, 나라를 세운다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들을 위해서 나중에 동화까지 다 연결돼요. 이제 나중에 그 밀란 같은 것도 일어날 때 다 이 사건 때문에 꼬투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민병을 일으키는, 이게 어떻게 옛날 홍경래 난도 그렇죠. 홍경래 난도 다 이게 뿌리를 다 끝을 가지고 다면 다 요 끝이 다 있어요. 이게 민병대 대장을 조정 대신들.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게 어떻게요? 민가에 있는 민가에 있는 군대들 있죠. 민병대들이 어떻게 조정 대신들과 조선의 왕실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나중에 이게 동화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요. 홍경래의 난도 연결돼. 몇 개의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게 복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한번 역사를 갖다가 보면서 그 한 부분의 그 노량이라는 이 전쟁의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기로.
이 영화가 좀 고증은 잘 됐더라고. 한번 그거를 한번 알고 봤을 때하고 모르고 봤을 때 한번 이게 감회가 틀릴 거야 아마. 이게 부분에 뭔가 사소한 게 스치는 게 뭔가 버뜩하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을 거야 아마. 한번 그런 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역사도 다르게 보이고 영화도 아마 이게 저기 다르게 좀 보일 거예요. 됐나요? 아이고. 음에 삭신이 어라.